여보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77세. 김명숙 할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힙니다. 3년째 같은 핑계구나. 거실 탁자 위에 차려놓은 명절 음식이, 옆방에는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웃 최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못 온대요? 아들 내외가. 네, 회사 일이 바쁘대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김씨 참 속상하시겠네. 김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해했어요. 두 번은 용서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최 씨는 김할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뇨? 이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명절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처럼 간단하지만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명절날 첫 번째로 도착한 아들의 안부 전화처럼 청도에 사는 77세 김명숙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끊임없는 거짓말 속에서 혼자 계신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속상해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인데 쯧쯧쯧. 처음에는 정말 믿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 때,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할 때.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설날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추석, 제사, 그리고 다음 해 설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명절마다 손주들을 보기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시골집 거실이지만 정갈하게 명절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아들 가족을 기다렸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또 못 온다는 소식일까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랬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차가 고장 났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명절날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손주들을 위해 사놓은 선물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이 든 부모를 배려해 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할머니는 아들 가족을 단 한 번 만났고, 그마저도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며느리와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면 목소리에 거짓말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것을.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죠. 명절은 단순한 만남의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 명절은 가족의 유대를 다지고 세대 간의 연결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김할머니의 아들 부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할머니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명절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웃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이웃 어르신들은 손주 자랑을 늘어놓는데
김할머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들은 바빠서 라는 변명도 민망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웃들도 이해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아들 가족이 오지 않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는 할머니가 불쌍하네.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나? 뭐 잘못하셨나? 이런 말들이 김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고 마음속에는 서서히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잠을 못 이뤘어요. 이번에는 올까? 또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매번 준비해놓고 실망하는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김할머니는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혼자서 치우고 혼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 정말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명절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그녀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는 거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전, 떡. 대부분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왔다가 하다 보면 결국 버리게 되니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정성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의 인생에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둔 9월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김할머니는 우연히 아들의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김할머니는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명절 이야기가 나왔고 김할머니는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내외가 못 온대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 친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들 내외가 제주도 여행 간 거 모르셨어요? 어제 SNS에 사진을 올렸던데 아들과 며느리의 끊임없는 거짓말 속에서 한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급히 돌아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에게 선물한 태블릿을 켰습니다. 손주 녀석이 놓고 간 이걸로 한번 찾아볼까. 김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마을복지관 실버 디지털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명절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내려가기 힘들어요. 라며 찾아오지 못했던 바로 그 날짜들에 아들 가족은 제주도의 에메랄드 바다, 강원도의 울창한 숲, 심지어 해외 리조트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라던 아들 내외의 확신이 무색하게 디지털 시대의 흔적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들이 갑자기 입원했다고 했던 바로 그날 해변에서 웃고 있는 아들 내외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병원 침대가 아니라 리조트 수영장에서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밝혀진 것입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배신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졌어요. 모든 믿음이, 사랑이,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동안의 명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웃음 속에 감추었던 실망감,
이웃들에게 거짓으로 꾸며냈던 변명들, 그리고 혼자 치웠던 명절 음식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한숨만이 외로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살아왔는지 아세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2개, 3개의 일을 동시에 했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했죠. 밤새 국수 가게에서 그릇을 닦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는 10년 동안 모은 저금을 털어 새 아파트 계약금까지 내줬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교육비 적금도 들어줬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김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 대학 졸업식 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아들 부부의 거짓말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첫 해에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했고, 둘째 해에는 아이가 아프다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아이의 아들이 입원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김할머니는 혼자 준비해 둔 명절 음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집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적막한 집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을 짓밟고 제 정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김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것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 앞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들은 그 마음을 알기는 할까요? 전화로 온다고 철떡같이 이야기해 놓고 갑자기 어머니 하고는 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던 일을 생각하니 김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도록 분노가 치밀었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하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화산처럼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화를 내면 아들은 더 멀어지겠지. 김할머니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손주들은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라나는 모습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만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의 가치를 부정당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었고 분노와 상처,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엄마로 살아온 지혜가 분노의 불꽃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김할머니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새겼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김할머니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새벽빛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분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들 부부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봤자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는 이미 가슴 깊이삭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느꼈던 그 실망감과 배신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야만 그들이 깨달을 것 같았어요. 김할머니는 오랜 세월 살아온 지혜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명절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었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에 복수의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로서 늘 용서하고 감싸주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거짓에는 진실로, 배신에는 교훈으로 말이죠. 김할머니는 우선 아들의 SNS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던 날, 급한 출장이라 했던 날, 휴양지 해변에서 찍은 셀카.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각 사진을 클릭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옆에는 그날 아들이 한 거짓말을 정성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펜을 쥐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거짓말 앨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였어요. 김할머니는 앨범을 조용히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추억이 아닌 증거로 채워진 앨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다음으로 김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그동안 손주들을 위해 모아둔 교육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모아온 정성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 모여 있었죠. 통장을 바라보는 김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통장은 그녀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사랑의 증표였는데 저녁 노을이 창가를 물들일 때 김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의의 표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잊지 못할 명절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김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줄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김할머니는 이제 행동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자주 연락하며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지난번에 못 온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가 이해해. 다음 명절에는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을게. 대신 엄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간 될 때 잠깐이라도 들르면 좋겠구나. 이 말에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이해심에 안도했습니다. 기대에 찬 아들 부부는 바로 어떤 선물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명절에 직접 와서 확인해봐 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을 살짝 보여주며 암시를 줬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준비해둔 게 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명절에 와서 받아가렴. 이 말에 아들 부부는 급격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명절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갑자기 열정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제안이었죠. 김할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 전날 아들이 전화해서 몇 시쯤 도착할지까지 이야기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못 갈 것 같다는 전화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며 영상통화까지 요청했어요. 김할머니는 달콤한 미소로 손주들과 이야기하며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그들이 올 날만 기다리면 됐죠. 명절이 다가올수록 김할머니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직 돈 때문에 방문한다는 사실이 더욱 그녀의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오랜 이웃들에게도 이 계획을 알렸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내 편이 되어 주셨죠. 김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아들 부부의 SNS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김할머니를 아껴온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그녀의 편이 되어 특별한 환영위원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당일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희 집에 이웃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하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의 거짓말을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김할머니는 평소처럼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아들 부부의 SNS 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던 감정들이 이제 표출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김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통장은 가방에 넣어두었고 거짓말 앨범은 프로젝터에 연결해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아들 가족이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 전에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어르신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리고 계셨죠. 모두가 저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명절 당일,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아들과 며느리, 김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구나. 선물은 저녁 식사 후에 줄 테니 기다려. 아들 가족이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있던 이웃 어르신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손님들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김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야. 다들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 특히 명절에 왜 항상 못 오는지 궁금해 하셨거든. 이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선물에 대한 기대로 불안감을 감추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김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프로젝터 리모컨을 틀었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들 부부의 SNS 사진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준비한 선물이란다. 너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보여주는 앨범이지. 벽에는 지난 3년간 명절마다 아프다, 일이 바쁘다며 오지 못한다고 했던 날짜에 찍은 여행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펼쳐졌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그날 아들이 했던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설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 2022년 추석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강원도 펜션 사진. 2023년 설날 아들이 입원했어요. 태국 여행 사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은 실망과 비난의 눈길을 보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기대했니? 거짓말쟁이에게. 줄 돈은 없단다. 대신 진실을 선물해 주마. 순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를 망신 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김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결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망신을 준 게 누구니?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이웃들 앞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건 누구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거짓말했을 때 나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밤새 잠도 못 자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 난 단지 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성격이 살가운 6살 막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작은 손으로 그녀의 주름진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프세요? 그 순간 김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질문이 그녀의 단단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너희가 얼마나 너희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매 명절마다 너희를 기다리며 음식 준비하고 선물들을 사놓고 그러다 결국 혼자 앉아서 쓸쓸히 텔레비전 보던 모습을 우리가 다 봤다.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들이 곧 온다고 얼마나 기대에 차서 말하던지, 그리고 밤이 되면 내일 오기로 했다고 변명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플 때
밤새 지켜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 날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꼈고, 손주들은 엄마에게 달라붙어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겠니? 아니면 진실을 인정하겠니? 나는 너희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오랜 세월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질문에 아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인정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편하게 놀러 다니기 위해 어머니 마음을 외면했어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저 쉬고 싶어서 한 번, 그 다음엔 한 번 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쌓이고 쌓였네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의 공기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움 속에서도 어딘가 가벼워지는 느낌. 진실이 드러난 후에 그 미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시 한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실제 통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을 위해 모아둔 교육비였죠. 그녀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온 금액들, 병원비를 아끼고 입고 싶은 옷도 사지 않고 때로는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모았던 그 정성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통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반격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그 통장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꺼낸 통장은 정말 손주들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소중한 저축이었죠. 사실 이 돈을 보여준 건 그들을 더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가족을 생각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웃,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간 후 김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나를 찾지 마렴.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언제든 진심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이후 김할머니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에 응답하기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낯설지만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 자식 눈치 보며 살기보다는 내게 정직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김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돈 중 일부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호화로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소중한 자기 돌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아들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메시지였고
점차 걱정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아들의 방문 자체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형식적인 만남보다 솔직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달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할머니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고 이웃들과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거짓 관계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김할머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원봉사센터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명절 행사를 도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죠.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할머니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들 부부와의 연락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주말마다 텅 빈 집 안을 청소하며 김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 결정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김할머니의 집 우편함에 작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툴게 접힌 종이 위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슬퍼하세요. 제 생일에 꼭 와주세요. 편지엔 손주의 생일 파티 초대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 뒷면에는 아들의 꼭꼭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오실 수 있으실지요? 김할머니는 오랜 시간 편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결정으로 아들 가족도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했습니다. 생일 당일 김할머니는 작은 선물을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들은 김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김할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잘 지냈니? 네, 사실 하나도 잘 지내지 못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 숨어 있던 손주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왔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김할머니와 아들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진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저희를 그렇게 망신 주셨는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머님이 없는 명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했어요. 김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화가 났었단다. 그저 말로라도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했다면 이해했을 텐데. 너희가 거짓말로 날 속이니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앞에서 실패자처럼 보이기 싫었어요.
승진도 못하고 사는 집도 변변하지 못하고 고향집에 온다는 것이 제가 자존심 때문에 김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끊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했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짓말 없이, 비난 없이, 그저 솔직하게. 김할머니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였다고 말했고,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부담감으로 오히려 그릇된 행동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아들이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거웠던 공기는 이제 묘한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저희가 어머니 댁에 갈게요.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어머니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과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았다. 김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 너희가 오든 안 오든 항상 너희를 사랑한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 아이들을 위한 거야. 김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살아왔으니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단다.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바람이 살포시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김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기쁨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진실이 부드러운 거짓말보다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명숙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김명숙 할머니가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아들이나 며느리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상처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함께 변화하기로 약속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족이기에 더 솔직해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어떤 거짓과 상처가 있나요? 오늘 용기를 내어 진실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첫걸음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평생의 후회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가족에게 나 지금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겪으셨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